오늘은 대구 근대미술의 선구자 중 한 분이신 소호 서동진 선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호 선생은 이미 근대미술의 선구자로는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이분의 활동과 관련해서 그리고 예술작품의 발전 과정이나 양식적 특징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조명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분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현창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분의 활동에 관한 연구들이 진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미 알려진 생애와 작품 활동에 관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히 이분의 경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구 출생이고 개성학교를 입학해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흰문 고보를 졸업하고 일본 미술 연수를 다녀온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1927년부터 본격적인 대구 하단에서 중추적인 그 미술 활동을 이제 전개하기 시작하는데 27년과 28년 두 해에 걸쳐서 개인전을 대구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후에 대구 서양화단의 중요한 많은 일들에 항상 그 중심에서 활동하면서 교육 활동과 미술 창작 활동 등을 하다가 일제 말을 거치면서 문화 활동의 침체기에 빠지면서 미술 활동에서 개인 사업으로 좀 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공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지역에서 맡게 되는데 많은 그 전제민들, 이재민들의 구호 활동이나 구휼 활동도 하고 해방 공간 그 좌우 이념 대립 기간에도 대구에서 특별하게 미술계에서 또 그런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굉장히 그 서로 상생하는 그런 무드를 만들어 나가는 데서 중심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계에 진출해서 민주당 의원을 한 2차례 하고 5.16 쿠데타 이후 정계 은퇴와 함께 재야 생활을 하시다가 1970년에 작고한 분이십니다. 서동진 선생은 출생은 대구 공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주 활동 무대였던 대구 미술사가 중구 수동에 위치했으니 거의 생애의 대부분을 대구 중구에서 삶을 시작하고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전형적인 대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아마 한문 사숙을 거쳐서 해성보통학교를 졸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에 늦게 개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곧 그 3.1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학생들이 제적을 당할 때 같이 학교를 중퇴를 한 것 같습니다. 이 3.1운동과 관련된 그 학생들의 제적 사건들은 특히 대구에는 시인 이상화와 관련돼서도 많이 조사가 되고 연구됐습니다만은 당시 이 학교의 그 도화교사로 있었던 이상정 역시도 3.1운동과 함께 개성학교를 떠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아마 서동진은 이상정 선생과의 인연이 있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상정은 독립운동가로 유명하지만 일본에서 귀국할 때 서양화 화구를 개성학교 도화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져오면서 대구 지역에 수채화를 보급한 인물로 기록되고 그동안 많이 알려져 왔었죠. 아마도 같은 시기에 학생으로 입학한
이 서동진 선생은 그 이상정의 그 도화 과목을 들었을 테고, 그로 인해서 미술에 대한 취미가 처음에 일깨워졌으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퇴한 이후 다시 휘문고보로 진학을 했을 때 그 휘문고보에는 마침 또 충북 고이동이 출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충북 고이동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쿄 미술학교를 유학하고 유화를 습득한 이후에 국내에서 유화를 제작한 서양 화가의 최초의 인물로 알려진 분이죠. 충북 고이동은 뭐 서울의 여러 학교를 출강을 했지만 직접적인 기록 같은 것을 남긴 것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서동진 선생이 재학하는 그 시기와 또 충북 고이동이 휘문에 출강하던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술에 대한 접촉이 있었으리라고 충분히 추측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개성학교와 휘문에서의 두 미술 교사와의 인연이 있었던 탓인지 휘문고등학교를 24년에 졸업하고 대구에 내려온 서동진 선생의 첫 활동은 바로 그 개성학교의 도화 과목을 가리키는 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24년 도화 과목을 가리킬 때쯤에 제작한 그림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작품을 보면은 충국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많은 특징들이 발견됩니다. 1924년작으로 서명이 되어 있고 소녀 자상으로 제목을 붙여서 만들어진 수채화입니다. 솜씨나 양식은 매우 초보적이긴 하지만 작품 내용의 구성을 보면 마치 충북 고이동이 일본 유학 후 귀국해서 첫 해에 그리는 자화상의 구도와 많은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물의 배경에 서양식 장서를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 모델이 있는 그 실내나 아니면 그 모델의 신분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소품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배경에 그림이 걸려 있다거나 아니면은 미술 그 도구와 관련된 작품이 벽이나 탁자 위에 놓여 있다는 이런 내용들에서도 매우 유사한 걸로 봐서 충북 고이동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을 보면은 수채화라는 우리 조선인에게는 아직까지 좀 생소한 매체인 이 서양화 도구를 어떻게 다루게 되는지 처음 접하는 새로운 매체를 취급하는 그 단계의 특징들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봐서 24년 이 작품은 우리 수채화 도입 과정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개성학교의 도화 교사를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24년에 들어가서 한 1년 안 되는 시간 머물다가 아마도 본격적으로 이 회화를 연구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과 26년 이 두 해에 걸쳐서 일본으로 회화 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미술학교에 입학하거나 또는 유명 화가의 화숙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두루 이 신문물인 서양화 매체를 연구하기 위한 견문여행, 연수여행 이런 형태로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일본 연수에서 돌아온 1926년부터 대구 그 서양화단을 구축하고 활동을 활발하게 일으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은 교남학교에 아마 미술교사로 적을 두고, 그리고 항상 이 새로운 미술을 보급하고 교육하기 위한 교직을 1940년까지는
이 교남학교와 개성학교 양 학교를 번갈아 재직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26년 이후 대구에 일본 회화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이후 본격적인 화단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7년에 첫 수채화 개인전을 대구 조양회관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이 당시 수채화 개인전은 굉장히 중요하게 신문 보도를 하고 있고, 그 의의를 보면 아마 대구에서 조선인으로서는 본격적인 예술 활동들이 아직 미약할 때니까 이수동진의 수채화 전시는 침체한 조선인들의 미술 활동을 진작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서양화의 좀 대대적인 홍보, 보급, 인식 이런 차원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시의 중간에 이수동진 선생은 수채화의 제작 기법을 시연해 보이기도 하고 수채화에 관한 여러 가지 재료의 특성들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1927년이면 아마도 예를 들면 많은 미술반 활동을 하고 있는 대구의 학생들이나 미술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 전시가 크게 소개되고 관심을 받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채화 전시에 대한 홍보를 개인적으로 접한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쩌면 수창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어서 이인성도 이 자리에 있었거나 아니면 이 전시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년에는 유일하게 그때 대구에 있었던 일본인이 만든 미술 그룹이 있었습니다. 자토사라고 이름 지어진 일본인 미술 그룹이 1925년에 창립이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수동진 선생이 출품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1926년에 박명조의 개인전이 있었고, 박명조는 이미 25년에 만들어진 이 자토사의 회원으로 참여한 인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박명조와 교류가 시작이 되고, 그와의 인연을 포함해서 27년 두 번째 자토사 전시에 참여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28년에 연이어서 두 번째 개인전을 개최하는데, 이때는 여러 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미 수동진은 대구 화단뿐만 아니라 그 전국에 명망이 알려져 있는 중진 작가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1회 개인전 때와는 달리 여러 그 우인들의 찬조 출품도 있고, 특히 그 자토사의 일본인 화가들이 여기에 출품을 하게 됩니다. 함께 축하하는 찬조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8년에는 대구 화단에 좀 더 큰 사건이 또 일어나는데, 앞서 이 1인들의 그룹인 자토사 2회전은 회원들만의 전시에서 그치지 않고 참여 작가를 굉장히 확대를 합니다. 여기 참여하고 있는 1인 화가들이 대부분 대구 지역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교사들이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가들이 지도하는 학교의 미술반 학생들을 참여시킨 그런 대규모 전시였습니다. 그 일본인 그룹인 자토사에 참여하게 된 학생들 가운데는 물론 일본인 학생도 있었고 조선인 학생들도 일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조선인 학생들이 따로 모여서 영과회라는 조직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학생들의 뭐 자발적인 조직이라 보기에는 1927년 그 자토사 전시가 아마 어떤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무렵 전국적인 청년 학생들의 그 조직이 문의단체를 만들고 체육이나 그 예술활동을 펼치는 그런 조직 사건들이 전국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면 단위의 조직부터 시작해서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펼쳐질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구에서도 학생, 청년 문예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특별히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청년 조직들과 다르게 대구에서는 영과회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이 영과회라는 이름이 일본에 있는 그 이과회라든가 재전이라는 관전단체를 뭐 일과라고 빗대어서 이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그와 빗대어서 영과회라는 타이틀을 만든 것을 보면 단순한 학생 문예 조직을 넘어선 단체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는 27년, 28년 연이어 수차 개인전을 가지고 조선인 서양화단을 진작시키는 이런 분위기도 하나의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요인들이 합쳐져서 27년 연말에 그 영과회가 아마 조직되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그 첫 번째 전시가 이루어졌던 걸로 짤막한 신문 한 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28년에는 이 전시회를 공식화하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는 대규모 단체전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대구의 문단의 많은 시인들, 동시, 동료 작가들, 그리고 화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전시가 28년에 이루어지는데, 아마도 이 가운데 미술인으로서는 서동진 선생이 굉장히 그 중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학생 조직을 만드는데 학생으로서는 청년 이상춘과 이갑기 같은 당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문단에서는 시인 이상화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미술 쪽에는 서동진 선생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영과회는 1929년에 제3회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8년 영과회가 너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그 성격도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일제의 감시가 아마 직접적으로 가해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건 대구의 일만 아니고 당시 신문 보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학생 조직, 청년 조직들을 단속하라는 일제의 지시가 있었고, 이런 그 운동이 탄압되는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구에서도 영과회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가지고 마지막 3회는 이 회화를 하는 예술 파트만 남아서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도 물론 서동진 선생이 참여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이 전시가 마지막으로 끝나고 1930년에는 영과회에서 그 카퍼 회원 성격을 띤 미술인들이, 학생 미술인들이 빠져나가고 대구의 전문 작가들로만 향토회라는 것이 창립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박명조, 최화수, 근은 김용준, 이 소년 작가회에서 성장한 이인성까지 포함해서 향토회가 창립되는데, 아마 여기에 가장 구심 역할을 한 분이 소서동진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7년 첫 수채화 개인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930년 향토회 창립까지 서동진 선생의 그 대구 화단에서의 활약,
또 중요한 그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한 역할들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대구 미술사를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